자, 아이고. 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얼른 보도록 합시다. 자, 이과의 본문 6번입니다. 자, 지난번에 했었던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조금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자, 다시 한번 무형문화재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이 글은요. 그래서 본문 처음에는 이제 무형문화재를 잘 보존하자라는 묘지로서 본문 1에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본문 2번과 3번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탑을 쌓는 카스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카스텔을 통해서 이 필자가 전하고자 하는 묘지는 뭐였습니까? 협력심이었죠. 협동심, 그렇죠? 소속감 이런 거를 이제 좀 잘 쌓자. 요즘 현대 시대는 너무 개인주의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카스텔이라는 것 자체가 협동심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무형 문화재 중 하나니까 이런 거를 잘 보존해내서 사람들이 협력을 잘 하게끔 하자.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겠죠. 두 번째는 이제 크로아티아의 생강피키 리치타르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자, 리치타르에서 이제 핵심적인 건 뭐였습니까? 고유 문화를 잘 보존해내자라는 거였죠. 고유 문화. 그 리치타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각 가정마다 뭐 레시피가 다르다느니 뭐 이런 내용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생강쿠키 장인이 이 사회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가 후반부에 나왔었습니다. 왜 그 생강쿠키 장인들이 이제 사회에서 하는 역할이 많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 리치타르를 만드는 방법도 이제 본문에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리치타르를 만드는 거에 정석이 있잖아요. 정석적인 만드는 방법이 있지만 각 가정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야. 우리나라도 똑같잖아. 김치찌개를 만드는 어떤 정석적인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분 각 가정마다 김치찌개를 끓이는 방식은 다 다를 거라는 거예요. 맛이 다 다를 거라고. 됐어? 그러면은 만약에 그 리치타르를 만드는 장인이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명맥이 끊기게 된다면 그러면 그 정석에 대한 전통이 이어지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 고유한 문화를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강쿠키 장인의 이제 명맥이 중요하다라는 것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Talking Rituals and Games 해갖고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데 줄다리기 의식과 이제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미리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본문을 다 했었으니까 이 줄다리기 얘기는요. 일단 본문 6번 기준으로는 나라별 특징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국가별 특징. 자, 국가별로 그냥 나열한 거거든요. 단순 나열한 거기 때문에 순서나 삽입 문제로는 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별로 특징을 그냥 단순 나열한 거기 때문에 본문 6에서 출제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일치밖에 없어요. 사실상 내용적인 건 만약 일치로 안 낼 거라면은 뭐 기껏해야 어법 뭐 요 정도밖에 출제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뭘 중요시 여기는가 제가 이제 또 정리를 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으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줄다리기 의식과 경기. 자, 줄다리기는 오랫동안 행해져 왔대요. As a kind of ritual, 일종의 의식으로. In many agricultural regions across Asia. 그래서 아시아 전역에 걸친 많은 농업 지역들에서 의식으로 행해졌대. 농업 지역에서. 그럼 농업 지역에서 이 줄다리기가 의식으로 행해졌다라고 했는데 좀 더 이어서 볼게요. The way the ritual is performed. 자, 여기서 the way 뒤에 how 생략돼 있는데 원래 못 쓰죠. the way랑 how 같이 못 쓰니까 별거는 아니지만 여러분 in이치는 쓸 수 있습니다. 됐어요? in이치는 쓸 수 있는데 how는 못 쓰죠. 사실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와 있고요. 그 의식이 행해지는 방식은 varies from place to place. 지역에 따라 다양하답니다. 다양하게 의식을 행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지역마다 이제 차이점을 나열을 하는 거겠죠. 자, 첫 번째 캄보디아에서는 그 의식은 뭘 수반하냐? Men talking Myanmar's women. 남자들이 여자들에 대항해서 줄다리기 하는 거를 수반한답니다. 그러니까 남자 대 여자로 하나 봐요. 남자 대 여자. 자, 여기서 잠깐만 보자면 어법적으로 요 녀석은 조금 의미가 있거든요. 확인. 왜냐면 involve라는 단어는 얘들아 대절을 안 받아요. involve는 대절을 안 받아. involve는 원래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원래 목적어 자리에 ing를 써요. ing. 이게 목적어야, 목적어. 됐어? 근데 talking이란 녀석이 지금 이 involve에 대한 목적으로 쓰였고 앞에 나와 있는 man은 목적격으로서 의미상 주어를 쓴 겁니다. 원래 우리가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적격 형태인 man이라고 이렇게 써준 겁니다. 별거 없어요. 여기에서 여기에 that 뭐 생략돼 있고 이거 뭐 주어 동사 아니냐 이러면서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involve는 대절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i인정으로 쓰는 게 맞는 거야. 어퍼 포인트 하나 나왔죠? 어퍼 포인트 하나 더 짚은 게 아까 위에 있었죠? in이치로 쓸 수 있다는 거.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본문 6에서 낼 거 뭐밖에 없다고? 일치랑 어법밖에 없다고. 일치랑 어법. 그러니까 우린 두 가지에 집중해서 글을 읽어야겠지. 자, 이어서 볼게. It takes place. 자, 그것은 열린답니다. During the New Year holidays in April. 그래서 4월에 새 휴일 기간 동안에 그것이 개최되는데요. 어디에서 열리냐면 in the open space of a Buddhist temple or building center. 구문 분석이 살짝 잘못되어 있는데 조금만 수정할게요. 요렇게 한 덩어리고 얘가 요렇게 수식을 합니다. 형용사로. 그래서 Buddhist temple 1번이에요. 얘가 1번, 얘가 2번입니다. 이게 지금 좀 잘못 나와 있어서 여러분이 수정 좀 해주세요. 뭐 별건 아니지만. 자, 그러면은 열린 공간이니까 이렇게 좀 트여 있는 공간에서 개최된다는 거겠죠. 당연히 줄다리기를 하려면 뭐 이렇게 좀 운동장 같은 데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불교 사원이나 아니면은 마을 회관 그런 곳에 좀 트여 있는 공간에서 개최된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캄보디아 이야기였어요. 자,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볼게요. 필리핀. 자, 필리핀에서는요. 푸눅이라고 있는데 이 푸눅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터깅, 이게 줄다리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푸눅이 하파오강에서 열리게 되는데 콤마 where 나왔으니까 관계 부사의 계속적 문법이죠. 당연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니치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하파오강에서 사람들이 어린 나무를 당긴대요. 자, 근데 어떤 어린 나무냐? 관계대명사 대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색깔 표시가 여러분 자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보자면요. bundled와 hooked 이 녀석이 짝입니다. 됐어요? 이 R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엄밀히 이 둘이 짝이에요. 둘이. PP형끼리 이제 묶인 겁니다. 자, 그래서 are tightly bundled with vines. 이 vine이라는 거 그런 덩쿨 같은 거를 vine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bundle이라는 거 이제 묶다라는 뜻인데 수동태니까 묶여진 거죠. 자, 그러면은 덩쿨로 단단하게 묶여진 어린 나무랍니다. 그리고 훅드래요. 이 훅이라는 게 갈고리로 걸다라는 뜻이거든요. 후크 선장. 됐어? 훅. 그래서 여기서 수동태니까 갈고리로 걸리게 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To a straw figure in the middle. straw라는 건 이제 집이잖아요, 집. 그럼 집 형상의 그 가운데에서 집 형상에 갈고리로 걸린 그런 이제 뭐 이런 어린 나무. 됐어요? 이런 거를 이제 당긴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뭐 묶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뭐 당기나 보죠. 줄다리기를 이제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어린 나무에다 이렇게 매달고 이렇게 뭐 당기나 보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베트남에서는요, bamboo poles can be used for tugging. 그래서 대나무 장대가 이 줄다리기에 사용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는 그런 뭐랄까 어떤 끈 같은 걸로 돼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뭐 지푸라기 이렇게 이제 묶어서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대나무 장대로 한다. 그냥 이 정도 얘기만 나와 있습니다. 자, 한국의 줄다리기에서는 making a rice fruit rope. 그러니까 볏짚으로 만드는 볏짚으로 그 밧줄을 만드는 게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식 장소로 옮겨가는 것뿐만 아니라 볏짚으로 그 만든 밧줄을 만드는 것은요. is part of the tradition. 그 전통의 일부랍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줄다리기 의식과 경기라고 했거든요. 지금 소제목에서. 그럼 줄다리기 의식이라는 거를 지금 각 나라별로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줄다리기에서 아니 줄다리기라는 것 자체가 이게 땡기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한국의 줄다리기에서는 이 땡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만들어서 그 의식 장소로 가지고 가는 것 이것 자체도 의식에 포함된다는 거야. 이걸 들고 가는 것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세팅하러 가는 것까지 의식에 포함된대요. 자, 더 이어서 What stands for a dragon? 자, stand for는 이제 상징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는 단어 symbolize가 되겠죠. symbolize. 뭐를 상징하다. 자, 그 밧줄은 용을 상징하는데 어떤 용이냐 관계되면서 is believed to bring rain to the region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그 지역에 비를 가져다 준다고 믿어지는 용 됐습니까? 이 용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간단하게 각 국가별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치 쪽으로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거를 염두에 두자고요. 자, 바로 이어갑시다. 본문 7번으로. 자,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 줄다리기 의식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표현을 했고요. 아까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많은 농업지역 사회에서 이런 이제 줄다리기 의식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왜 농업지역 사회에서 이런 줄다리기를 의식으로 많이 했을까?
뭐 아무래도 좋은 수확을 위해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소제목에 딱 나와 있죠. 하긴 pray for a good harvest라고 딱 나왔죠. 좋은 수확을 위해 줄다리기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볼게요. The target rituals in Asia. 자, 아시아에서 줄다리기 하는 의식들이 주로 열린답니다. Rice farmers. 쌀 농사를 짓는 그런 이제 농부들에 의해서 열리게 되는데, 근데 그 농부들이 누구냐 해갖고 이제 수가 나와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wish for 뭘 바라냐면 enough rainfall 충분한 강우량과 그리고 abundant harvest 풍부한 역시나 이제 그런 수확 이런 거를 이제 바란대요. 그래서 그 의식이 can be regarded 여겨질 수 있답니다. 뭐로 여겨질 수 있는가? As a form of prayer in the region. 그 지역에서 일종의 기도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하는 거는 뭔가 두 손 모아서 아 제발 이번에 비 좀 적당히 내리게 해주시고 이번에 수학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잖아 일반적으로. 근데 얘네가 하는 건 이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줄다리기를 하는 것 이걸 하면서 그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걸 바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필자가 하는 말은 줄다리기를 하면서 그런 거를 바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의식 자체가 사실상 기도 아니냐. 이 줄다리기 자체가 사실상 기도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이해됐지? 자, 이어서 갈게. They are also performed. 자, 그것들은 그 줄다리기 의식은 또한 행해집니다. As a way 어떤 방식으로냐? Of expressing their appreciation for a good harvest. 좋은 수확에 대한 그들의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도 행해진대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줄다리기 의식이라는 건 농사를 짓기 전후에 다 발생한다는 거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용일치에서 우리가 이런 거를 캐치해야겠죠. 다시 한번 보자. 그러니까 농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모내기 같은 걸 이렇게 하기 전에 이제 농사를 하기 전에 잘 했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식을 하거나 반대로 다 농사가 끝나고 이제 수확도 다 했어. 그래서 되게 수확이 잘 됐어. 그러면은 아 올해 진짜 수확 잘 됐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이 줄다리기를 또 한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내용일치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only 같은 단어를 좀 조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글로 써보자면 줄다리기 의식은 농사 전에만 이루어진다. 이러면 당연히 땡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내용일치를 낼 때는 이런 사소한 거, 이거 only 하나잖아, only 하나.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x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만이 없다고 쳐봐. 그러면 맞는 말이잖아. 농사 전에 이루어지는 거 맞잖아요. 농사 후에도 이루어지지만 농사 전에도 이루어지는 게 맞으니까. 이 만이 빠지면 이거는 일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이 붙으니까 x가 돼버리죠. 왜? 농사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한 단어 때문에 불일치가 돼버린다는 거야. 이런 only 같은 단어를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알겠지? 전후에 모두 다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지금 본문에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There's no intentional quantitative element. 자, 의도적인 경쟁적 요소가 뭐가 붙었으니까 없습니다. Inherent in the rituals. 자, 여기에서 또 출제할 만한 거. 사실 주엽고는 아니고 요 교과서가 이제 대화고도 요 교과서를 이제 썼거든요, 제 기억으로. 근데 대화고였나 어디였나 아무튼 까먹었는데. 근데 그때 그 학교에서 뭘로 시험을 냈었냐면 inherent 요 부분을 어법으로 냈었어요. 요 부분을. 자, 어떻게 됐냐면요. 당연히 형용사 대 부사로 냈습니다. inherently 이렇게 비교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 전혀 헷갈릴 게 없습니다. 지금 요 녀석은 어떠냐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게 원래 기본 원칙이잖아. 근데 이 형용사가 거꾸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형용사가 길 때겠지, 길 때. 됐어? 그럼 형용사가 길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형용사에다가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세트로 나온 경우야. 이걸 우리가 형용사 구라고 부르잖아요. 됐어요? 이렇게 형용사 구의 형태가 됐을 때 당연히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거거든.
지금 보면은 inherent 형용사 나왔고 전치사의 명사라는 형용사 구가 나왔으니까 뒤에서 앞으로 이 명사 element를 수식하는 거야. 자, 명사를 꾸며주니까 당연히 형용사 inherent 이렇게 써야겠지. 그래서 어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의도적 경쟁적 요소라는 건 없답니다. 그리고 winning or losing 승리나 패배는 is not emphasized 강조되지 않는답니다. 아니 지금 이 줄다리기를 하는 게 이 줄다리기라는 것 자체가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경쟁을 하는 거니까. 근데 뭐 누가 이기면 어떻고 누가 지면 어떠냐는 거야. 뭐 우리 팀이 이기면 우리 밭이 뭐 더 잘 되고 쟤네 팀이 지면 쟤네 밭이 뭐 흉작이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 그냥 우리 다 같이 그냥 농사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이기든 지든 상관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어서 while preparing for the rituals. 자, 그 의식들을 준비하는 동안에 그리고 performing them 그 의식들을 수행하는 동안에 participants realize 참가자들은 깨닫습니다. 뭘 깨닫냐? importance 중요성을요. 자, 요 마지막 문장 중요하겠네요. 여기 서술형으로 내만한 것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The importance of solidarity, cooperation, and harmony among community members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서서 나왔던 애들보다는 사실 서술형으로 내기는 조금 쉬워요. 구문적으로는. 근데 이제 내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줄다리기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나왔죠. 뭡니까? solidarity, 결속이죠. 그리고 cooperation, 협동이고요. harmony, 조화죠. 됐나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결속, 협동, 조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이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 줄다리기 의식도 어찌 보면은 그 카스텔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전달하고자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좀 뭔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서 이제 사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화라는 이제 말이 있는데 조화에 관련된 게 지금 다른 본문에는 없었는데 여기 본문에만 있으니까 좀 따로 좀 체크를 하자면요. 우리가 harmony는 명사잖아요. 만약에 앞에다가 in을 붙이면은 조화를 이루는 이런 뜻이 돼요. 조화를 이루는. 그리고 조화를 이루다라고 할 때는요, harmonize라고 씁니다. harmonize. 동사로서 조화를 이루다. 자, 여기서 이제 harmony 시리즈로 제가 이제 쓴 거고요. harmony 시리즈 말고 뭔가 조화를 이룬다라고 할 때요, 비동사에 in tune이라고도 씁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됐어요? 여러분 튜닝한다는 말 들어봤죠? 튜닝한다. 이 튜닝한다는 게 원래 그 기타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조절을 하는 거죠. 소리가 알맞게 나오도록 조절하는 걸 원래 우리가 튜닝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알맞게끔 되게 하다라는 거거든요. 직역을 하면요. 알맞게 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맞게 된다라는 거는 잘 어우러지다라는 거니까 조화를 이루다라고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be in tune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알려주는 거는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일치 같은 문제에서 이제 만약에 비동사의 in tune 같은 이런 단어가 보기에 나와버렸어. 그럼 이제 여러분이 되게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7까지 해갖고 일단 이제 이 교과서 2과 내용이 다 끝났는데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잠깐 봅시다. 자, 본문 정리를 하자면요. 결국 이 글은 본문 1, 2, 3, 4, 5, 6, 7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볼게요. 합리적 의심. 일단은 이번 시험에서 나오는 게 아까 뭐 몇 지문 나온댔지 니네가? 뭐 20 몇 지문? 29지문이요? 29지문? 야, 그럼 이거 하나당 한 문제만 내도 29문제인데? 일단 모의고사에서 다 내진 않겠죠. 그러면은 이걸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고의거 기준으로 많아야 3문제 나와요. 한 과당 많아야 3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2문제, 그러니까 대충 2문제 내지 3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과당. 됐어?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교과서가 2개 과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교과서에서 대충
4개에서 6개 정도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 외부 지문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나머지가 외부 지문으로 더 나올 거야. 근데 작년 기준으로 일단 한번 생각해보자. 작년 기준으로는 니네가 객관식 21문제에 서술형 5문제가 가장 일반적이었거든? 그럼 이제 26문제이냐. 그치? 그럼 만약에 이 교과서 제일 많이 잡아서 6문제 나온다 치면은 20문제 정도가 외부 지문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이렇게 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 본문에서 2-3문제 정도가 나올 텐데 일단 교과서에서 무조건 한 문제 정도는 서술형을 내요. 한 문제 정도는. 이건 작년에도 1년 내내 똑같았습니다. 무조건 한 문제는 서술형에서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교과서에서 낼 만한 가장 만만한 서술형, 그것도 고2 버전에서 가장 만만한 서술형이 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 생각으로는 2가지인 것 같아요. 2가지. 교과서에서 내기 제일 좋은 거. 주역보 버전으로 치면 3가지라고 해야겠네. 첫 번째는 니네 작년 내내 이제 우리 서술형에서 나왔던 어법 문제, 어법 고쳐서 쓰기.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술형으로 낼 만한 게 어법 고쳐 쓰기, 어법 고쳐 쓰기. 교과서 기준으로 말하는 거야. 교과서 기준. 어법 고쳐 쓰기. 서술형이요. 또 뭐가 있냐면요. 표 형식의 요약형입니다. 표 형식의 요약 빈칸. 이것도 작년에 나온 적이 있었죠. 그리고 3번째는 그냥 단순 영작입니다. 물론 변형은 되어 있겠죠. 됐나요? 이 3가지가 가장 나오기 좋은 녀석들인데 어차피 어법에 대한 거는 우리가 어법 변형 테스트라든가 여러분이 이제 개별적으로 질문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제가 해결할 거니까 넘어가고요. 이 이제 2가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표 형식의 요약형 형태. 이렇게 표 이렇게 주고 빈칸 6개 뚫어놓고 알맞은 단어 써라. 뭐 본문에서 찾아서 써라. 단 형태 변화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통 출제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버전으로 시험을 출제할 거라면요. 제 생각에는요. 일단 여기에서는 불가능해요. 여기에서는. 6, 7에서는 이 문제를 내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왜? 본문 6에 있는 내용이 죄다 그냥 국가별로 그냥 이렇게 그냥 나열만 하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나열만 하는 거는 뭐 한국은 어떻고 캄보디아는 어떻고 필리핀은 어떻고 이걸 일일이 다 쓴다고? 너무 낭비예요. 낭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카스텔 이야기랑 리스타르 이야기인데 리스타르 이야기에서 핵심으로 나왔던 거는 리스타르 만드는 과정에 대한 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그 리스타르 만드는 과정 이런 것들은 되게 좀 뭐랄까 좀 고전적인 문제들이에요. 거기다 빈칸 뚫고 내는 것들. 좀 옛날 문제, 암기하면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선호되지 않는 유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유형은 이쪽에서 좀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요. 만약 이걸로 낼 거라면. 카스텔 이야기에서는 그나마 요렇게 요약을 해서 출제하기가 나쁘지 않죠. 왜냐면 카스텔에 대한 게 무엇인지, 피냐는 무엇인지, 그래서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 이 카스텔이라는 거를 이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연습을 해야 된다라든지 막 여러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 버전으로 낼 거면은 요 본문 2, 3에서 가장 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 영작은 그때 말했죠. 항상 서술형의 마지막 패턴, 마지막 문장, 그렇죠? 어떠한 시대, at a time, in a time 요 문장 있잖아. 요 부분이 단순 영작으로 출제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겠는데 역시나 in a time, at a time 나오는 부분도 여기랑 여기밖에 없어요. 낼만한 게. 여기는 솔직히 제가 서술형으로 뭐 체크는 해놨지만 특정 뭐 어떤 특이한 뭐 구문 같은 게 없어요. 딱히 여기는. 그래서 사실은 출제의 가능성이 좀 낮고요. 본문 1 같은 경우도 특정 구문 같은 게 쓰인 건 없고요. 본문 3의 마지막, 본문 5의 마지막 여기가 제일 유력한 서술형 후보 문장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좀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또 도식화를 해야겠죠. 왜 벌써 소리가 나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본문 도식화를 할 때 좀 작년과는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어서요. 좀 약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눌게요. 3가지 정도. 일단은 첫 번째로는 2번을 먼저 쓸게요. 유의어에 대한 좀 정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의어에 대한 정리. 물론 유의어를 제가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드린 것 외에 뭔가 좀 더 플러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준 거를 기반으로 해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의어 정리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번 내용을 이제 얘랑 이제 연관되는 건데 본문 도식화를 할 때 좀 내용 정리가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제 내용 정리는 이제 무엇이냐면요. 지금 본문 1, 2, 3, 4, 5, 6, 7 이렇게 네 덩어리로 사실은 나눌 수 있거든요. 물론 제가 나눠드린 원문은 각 본문별로 다 쪼개져 있습니다. 각 본문별로 다 쪼개져 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네 덩어리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네 덩어리로. 어찌됐든 간 뭐 여러분이 각 본문별로 정리를 할 때 이 내용 정리를 좀 뭐랄까 좀 깔끔하게 이게 너무 좀 이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카스텔이야기다 예를 들어서 그럼 카스텔이야기라고 나오면은 뭐 예를 들어 카스텔의 정의 뭐 그리고 카스텔의 뭐 특징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좀 동일한 방식으로 좀 이렇게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리치타르가 뭐냐, 뭐 이거 줄다리기가 뭐냐 하면서 이렇게 좀 일단 정의와 특징 뭐 이런 거를 위주로 여러분이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줄다리기 얘기를 할 거라면은 줄다리기 얘기에서는 국가별 특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나눠서 이렇게 좀 정리하고 그 정리한 거에서 기반으로 유의어가 나오면은 이제 아무래도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분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얘도 어찌 보면 뭐 연관성이 있는 건데 좀 핵심 정리라고 할까요? 핵심 정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핵심 정리라는 건요. 너네가 생각하기에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거. 이제 너네도 이제 짬밥이 좀 생겼으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어법적인 거. 아니면은 내용에 대한 거. 뭐 일치가 됐든 아니면은 뭐 주제가 됐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뭐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 뭐 어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등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 정답은 없어요. 뭐 도식화라는 게 뭐 정리라는 게 정답이 없고 각자만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 정리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꼭 여기에 매몰돼서 할 필요는 없어. 매몰돼서 할 필요는 없는데 좀 뭔가 가독성이 좀 좋고 여러분이 그것만 가지고 공부를 해도 더 다른 이제 교과서 뭐 이런 자습서나 이런 걸 안 봐도 될 정도로 좀 잘 정리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작년에 그 이렇게 쭉 정리한 거를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그 가연이 버전이 조금 마음에 들었었고요. 제일 마음에 안 든 건 준이 버전이었어요. 네. 동화 버전도 나쁘지 않았어요. 동화 버전. 네, 동화 버전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동화가 글씨만 조금 더 잘 썼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나쁘진 않았어요, 내용은요. 네, 어찌됐든간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저도 도식화를 해갖고 여러분께 또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가 한 거랑 같이 좀 비교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3과 본문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사이다 먹어야지. 어차피 자전거 끝이 흘러가야 되잖아. 와야. 문제. 나 이거 하고 싶다 했지 않냐? 나 저거 학교에서 좀 고생하면서 풀었거든. 참 아프시네 진짜. 한 5분 나고 살았는데. 1번? 5번. 5번 문제. 개수가 없어? 개수가 있구나. 응? 5분 전에 스토리가 들어가거든. 나? 나? 너 아닌가? 나 스토리 안 올렸는데. 아 너가 아니구나. 나도 선생님이 한번 먹었는데. 엘리베이터 사람이 타고 있고 다음에 엘리베이터 바닥에 한 뭐냐? 이건데 지금보다 어려운 대신이야? 화학식이 하나도 없는데 이걸 개수를 맞추라고?
어렵지. 뭔가 어렵지. 이상하다니까. 이건 좀 어려운데? 저희 중간 대신 빨리 풀어봐. 옆에 있는 문제 쉬워 가만히 보이네. 물리 잘한다며. 그래. 맨날 나보고. 그러니까. 가만히 물리고 있으면 진짜. 물리 족밥이지. 그 잘. 가만히 저거 1등급 한 적이 있구나. 이름 킨가 이름 들면 제일 비싼 거 같네.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가격이 가격이 물리 1등급 몇 명이야? 3명. 3명? 친구가 줄여는 진짜. 그 2등급은 해봤자 15명인가? 일단 3번은 맞아. 아니지 2등급 한 10명 개다고 되지 않을까? 야 4포가 3명이야. 2등급이 아니라 3등급에 넣어야 되는데. 75명 중에 11포? 10명? 안 되는데? 한 1? 7분 8명? 8명 8명 그나마 이건 노란색이 호수들이 말하는 거지. 생각보다 할수 있어. 네, 이건 수학 화학이 아닌데? 나 볼래. 야, 이건 화학이 아닌데. 거나 그 문제야 그 문제. 욕하지 않아. 야, 이거는 화학이 아니야. 원래. 이게 풀 수 있는 문제야? A와 B의 수가 사고. 내일 9시. 이거 인강이야? 문제는 뭐? 네, 기억 안 나. 내일 9시. A의 질량 네, 혹시 저녁에. B 1대 와, 너무 많은데 까먹었네. 진짜 많이 썼나 보다. 나는 가스 야 이거 그러면 14. 불러볼 수 있는 거 같아. 중력이 너무 아니 이거 14랑 위에 거 그거 다 쓴 거잖아. 하셨네. 니가 뭘 쓰고 못 풀게. 뭐야 니가 써. B가 A를 기억이 생각나. 물리쌤이 알려준 대로 해봐. 알차임의 크기는 물리쌤? 자동점 나 자동점 잘 모르겠는데. 자동점 알겠니? 알았니? 예. 너희 그냥 안 갈 거야. 과정만 많이. 이거는 너희가 안 될 거야. 과중반이라고 말하고 다니지 마라. 중학교 건너뛰었니? 내가 심판이야. 심판 뭡니까? 진짜 머리 타면 되셨대요. 띠기나 그 느린 거북이 새끼. 막 나가네 운전이. 조요한이 물리생 확실히 하네. 열사다 열사. B가 A를 믿는 힘이니까 4N이에요, 6N이에요. 준이야, 내일 정확하게 몇 시야? 4자. 내일? 나 안 될 수도 있어. 9시 할 거야. 9시야. 근데 저기 뭐지? 5반 아침 족밥 9시? 5반 족밥들은 아이언가 이겨. 찌도 있어? 잘하냐? 얘? 걔 개벌레 돈. B가 A를 우리 7만 9천 원짜가 7반? 얘네 성민이가 나는 병맥 같다니까. 전원주로 가능한 야, 그거 자 바텀이 잘 이거 있지. 6N이야 미는님이. 근데 이게 4N인데 16N. 이거 믿음이야? 나 믿음. 이거 어디로 가? 나 언제 가게? 무중이야. 나 언제 가면 감당 안 되잖아. 여기서 6N이 되잖아. 순동을 쉬어 그러면. 우리 먼저 플레이. 지범이가 어디가? 지원이 가자래. 지범이 가자래. 그렇지 않냐? 김태인이 살짝 안 됐어. 여기서 16N. 체인이 근데 K1 중이잖아. 케인이 케인 원체인데 케인은 못해. 걔 아이언 했을 때 B가 A를 믿는 힘이. 문제 보이고. 안 꽂았어. 아 대성 좀 삐지고 안 생각해. 하는지 왜 맞는지. 우산들 챙겨왔냐? 네. 비가 꽤 오네. 물리 신이죠? 물리 신이죠. 물리 설명해 주세요. 어? 물리 하나 모르겠어요. 물리? 물리 너무 하면 물려. 아. 하하하하하. 너무 재밌다. 올해 제가 무슨 물리를 전지기지. 이제 때 무슨 일본제잖아. 전지기지 그때가 300인 것까지밖에 못 구했는데
진짜 모르겠네. 저희도 그렇게 아, 이 부분 때문에 물리 얘기한 거야? 아니 아, 아니야? 이 문제 풀면서 모르겠어. 물리를 마지막으로 한 게 14년 전인데? 중학교 때 했던 공식 막 이런 것만 몇 개 떠오르는데 지금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MGH 뭐 이런 거 있잖아 2분의 1의 MV 제곱 이런 거밖에 안 떠오르는 저보다 많이 하시는 P, 뭐 F는 MA 사인 세타 뭐 이런 거 기억나는 게 몇 개 없는데 뒷면에서 힘 F는 MA 사인 세타 맞잖아 힘 공식 사인 센터가 있는데 수직으로 보내서 사인 90에서 1을 생겼던 시험에 안 나오는 아안 배웠어요? 그런 거안 대현이가 물리를 좀 못해요. 아 그 물2에서 나오나? 아니 교육과정에서 빠진다 이걸 원해서 나와요. 물 원에서 나오냐? 근데 안 나와. 안 써요 근데 그거. 아 그래? 네. 시험에 나올 F는 대학교 때 했었어 대학교 때 뒷면은 사인 센터 나오면 뒷면은 아니 다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자 다음 거 보자 자 3과목 다 폈냐? 자 바로 가봅시다 본문 제목을 좀 볼게요 스포츠 앤 사이언스 get along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스포츠와 과학이 잘 어울린다라는 내용인 거 보니까 스포츠에서의 과학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본문 제목도 보면 When sports meet science 그래서 스포츠가 과학을 만날 때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볼게요. 본문 1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뭐 딱히 출제할 만한 게 그렇게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요. 가보자. 자, human beings are capable of doing. 자, 인간들은요 해낼 수 있답니다. 놀라운 일들을요 through sports, 스포츠를 통해서요. 자, 여기서의 look at은 뭐 지각 동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ing부터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살펴보랍니다. 단거리 주자들이 경기장을 가로질러서 달리는 것을 살펴봐라. 또는 여기서의 baseballs는 앞에 나와 있는 sprinters 이렇게 짝이에요. 목적어끼리 짝 그리고 목적격 보어끼리 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또는 야구공이 fly into the catcher's glove 그 포수의 글러브 안으로 날아 들어가는 것을 한번 살펴봐라. The precision and power they show 그들이 보여주는 precision 정확성 그리고 힘 이것은 seem like magic 마법처럼 보인답니다. 자 바로 이어서 whatever we do on earth however 자 뭐 얘 별거 아닌데 whatever 복합 관계 대명사잖아요.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온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지구상에서 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복합관계 대명사 단수 취급입니다. 그래서 is 나온 거예요. 여기 스위치까지 체크해 줄게요. 우리가 지구상에서 하는 건 뭐든지 간에 is governed 지배된대요. by the rules of nature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요. In fact 사실은 science can explain a lot 과학은 많은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About the magic in sport 스포츠의 마법에 대해서 많은 걸 설명할 수 있다. 자,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스포츠와 과학에서의 어떤 관련성 뭐 이런 거를 역시나 또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럼 보나마나 뒤에서 어떤 스포츠에서는 어떻다, 어떤 스포츠에서는 어떤 게 적용된다, 뭐 이런 내용 나오겠죠. 뭐.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가봅시다. 본문 2번, 본문 2번이 아니네요. 본문 1번인데 뒤에 소제목이 나와 있네요. 자, 봅시다. How fast can a human run 100 meters? 자, 인간은 얼마나 빨리 100m를 달릴 수 있느냐 이렇게 제목이 나왔네요. 자, 100m 달리기 얘기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나왔죠. 우사인 볼트. 자, 우사인 볼트가 자메이카의 단거리 선수인데 이 사람이 broke the world record 세계 기록을 깼답니다. 뭐에 대한 거냐면 100m 단거리 경주래요. 2009년에 100m 단거리 경주에 대한 월드 레코드를 깼어요. clocking a time. 자, 시간을 재면서잖아요. 직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시간을 재면서라는 거는 9.58초라는 시간을 재면서, 기록하면서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Animals like the adult cheetah. 자, 그래서 성인 치타와 같은 동물들은요 100m를 달릴 수 있답니다. 약 6초 내에 달릴 수 있대요. 자,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은 100m를 9.58초에 달렸는데 치타는 그냥 아무 치타 그냥 잡아다가 보면은 걔는 6초 만에 달린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제 달리기로는 치타를 이길 수가 없는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뭐 신체적인 한계이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근데 신체적인 한계를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닐 테고 여기에서의 어떤 과학적 근거를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필자가. So 그러면 what is the limit? 한계는 무엇이냐? 어떤 한계? To how fast a human can run 100 meters. 인간이 100m를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가 무엇이냐? 자, 이어서 가볼게요. 여기서 지금 질문이 나왔잖아요. 이 한계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대답이 어디 나오냐면요. 여기 나와요. 됐어? 여기에 대답이 나옵니다. 요거는 잠깐 부연 설명하는 거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할게요. 요 문장이 서술형으로 출제되기가 좋아요. 됐어? 요 문장이 서술형으로 내기 좋습니다. 서술형으로 내기 좋은 거는 항상 제가 근거를 두 개 갖고 얘기하죠. 첫 번째는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정규 수업 때 제가 질문 답변 패턴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이 나오면 그게 곧 주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모의고사 기준으로. 여기에서 인간이 100m를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가 뭐냐라고 물어봤잖아. 그에 대한 대답이 뭐야? 이거야 이거. 이게 대답이야. 여기서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 그래서 그들은 빨리 달릴 수 있다라고 나왔잖아. 여기서 그들이 치타거든, 치타. 그래서 치타가 빨리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구문 및 어법에 대한 거죠. 내용적으로는 일단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구문 및 어법적으로 보자면요. 학생들이 정말 많이 영작을 못하는 게 바로 이 as, once, that예요. 됐어? 이걸 진짜 영작을 못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서술형으로 출제하기 괜찮다.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내용 이어서 보면 자, 스포츠 사이언티스트들이 말한답니다. 대절이야라고 말하는데 대절은 끝까지예요. 단거리 주자의 속도는 영향을 받는데요. 뭐에 의해서? by에 의해서 1번이죠. 그리고 by에 의해서 2번이죠. 됐어요? 1번과 2번에 의해 속도가 영향을 받는답니다. 됐어?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써보죠. 단거리 주자의 속도. 이거는 뭐에 달려있다? 첫 번째가 how hard they hit the ground with their feet. 그들의 발로 그들이 땅을 얼마나 세게 박차고 나가느냐. 됐어? 그러니까 땅을 얼마나 세게 박차느냐. 땅을 박차고 나가는 세기가 되죠. 됐어요? 이거. 두 번째로는 how many steps they take. 그들이 얼마나 많은 걸음을 내딛냐. 이런 거겠죠. 됐어요? 그러면은 걸음 수가 되겠네. 됐어? 이 두 가지의 영향을 받는답니다. 됐어요? 이 두 가지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직은 모르는 게 그럼 이 나가는 세기가 셀수록 약할수록 또는 걸음수가 많을수록 적을수록 어떨 때 이 속도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런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주어가 치타로 나와 있거든. 자, 누가 보더라도 치타는 인간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치타 어쩌고 하는 내용이 곧 정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치타 내용을 보자면 치타는 do not hit the ground as hard as humans. 인간만큼 세게 땅을 박차고 나가지 않는답니다. 됐어요? 그럼 땅을 박차고 나가는 세기가 약하다는 거네. 됐어요? 치타는요. 하지만 치타는 can take twice. 자, 배수사의 as1급 as 나왔어요. 자, 그러면 2배만큼이나 많은 걸음을 내딛는답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다라는 건 앞에 나와 있는 이 take를 말하는 거겠죠. 일반 동사 나왔으니까 2로 받은 겁니다. 됐어요? 그럼 걸음 수는 더 많다라는 거네. 됐어?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래서 그들이 빨리 달릴 수 있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될수록 속도가 올라간다는 거네. 됐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것도 우리 이제 그 주협에서 좋아하는 패턴 있잖아요. 더비교급. 그쵸? 땅을 박차고 나가는 세기가 약할수록 걸음수가 많을수록 단거리 주자의 속도가 올라간다. 더비교급 딱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비주동으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했다시피 요 문장 자체를 서술형으로 낼 수도 있고요. 됐어? 둘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제가 아까 이제 구문적으로 학생들이 영작을 잘 못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as1급 as가 나와 있잖아. 잠깐 좀 지울게요. 여기 as.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as1급 as는요 요런 것들이 많아요. as fast as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가 익숙하죠. 즉 as와 as 사이에 한 단어만 나와 있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익숙한 버전이야. 근데 여러분 as와 as 사이에는요 100단어가 나와도 돼요.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as와 as 사이에는 형용사나 부사에 원급이 나오잖아. 그치? 잘 알다시피. 그러면은 예를 들어 쌤이 여기다가 형용사를 써볼게. as 뒤에 형용사를 썼어. 근데 이 형용사는 보어도 되지만 수식어도 되죠. 그러면 형용사가 당연히 뭘 꾸며줘?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는 거야. 됐냐? 그러면은 형용사 뒤에 명사를 쓰고 그 다음에 as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됐냐? 지금 딱 그 패턴이잖아. man이라는 형용사가 나왔고 many가 뒤에 나와 있는 steps 명사를 꾸며주는 거 아니야. 됐어? 그래서 여기 steps의 구문 분석에 뭐라고 써있어? 목적어라고 써있잖아. 목적어. 됐냐? 누구의 목적어? take의 목적어.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념을 좀 깼으면 좋겠어요. as 사이에는 한 단어가 아니라 100단어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또 의외로 모르는 거. as 사이에는 당연히 분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사. 됐어요? 왜? 분사는 형용사니까요. 됐어? 따라서 as ing as 또는 as pp as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됐어요? 이런 거 헷갈리지 말라고요. as 사이에는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 나올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자면 치타는 여기서 as 원급 as 나와 있지만 한 단어밖에 안 되죠? 여기 좀 약해요. 그래서 인간만큼 세게 땅을 박차고 나가지 않지만 그들은 어떻다? 우리가 걸음을 내딛는 것보다 2배 더 많은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리고 여기서 얘가 또 내기가 괜찮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요 부분 여기 밑줄 친 요 부분 있죠. 딱 여기 as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more steps than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써도 돼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가 뭐 그렇게 많이 변형시킨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변형적 요소가 있죠. 그렇죠? 거기는 쓸 생각이 없네. 아니 내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한테 필기해라 이런 얘기해야 돼? 초딩도 아니고? 자 그러면 요거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릴 테니까 뭐 필기는 안 하셔도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 요 부분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비교 구문에서 as1급 as가 있고 비교급의 than이 있잖아. 그치? 대표적인 게. 그럼 내가 질문할게요. 이 두 개가 뜻이 똑같아요? 어려운 질문이었나? as랑 비교급 than이랑 해석이 똑같아요? 아니요. 다르잖아. 이걸 왜 고민을 해? 당연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잘 봐봐. as는 우리가 원급 비교 또는 동등 비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등 비교. 근데 비교급의 대는요, 비교급을 이용한 비교라고 해서 비교급 비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as는 이름에 써있다시피 두 녀석 비교라는 것 자체가 최소 2개 갖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놈이 있고 어떤 놈이 있어. 그럼 둘이 비스무리하다. 됐어? 이거를 나타내는 게 as1급 as야. 자, 어떤 놈이 있고 또 어떤 놈이 있어. 그럼 얘가 더 뭐뭐하다. 이게 바로 뭐야? 비교급 than이라고.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중2 때 배우는 내용이야. 중2 때. 자, 그럼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근해보자. as1급 as를 썼어. 둘이 동등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요. 얘랑 얘랑 둘이 비슷하다 이런 뜻이라고. 근데 여기에서 낫을 붙여볼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둘이 비슷하지 않다가 되네. 그럼 둘이 비슷하지 않다라는 건 차이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럼 차이가 발생했다는 건 곧 요 버전으로 써도 된다는 소리네. 이해돼? 뭔 말인지? 예를 들어서 내가 너만큼 키가 크다 이렇게 말했어. 그럼 나랑 너랑 키가 비슷하다는 소리잖아. 근데 내가 너만큼 키가 크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은 너 키가 이만해. 근데 나는 너만큼 키가 크지 않다야. 그럼 내가 더 작다라는 소리잖아. 이해돼요? 그럼 차이가 발생했으니까 비교급의 than으로 쓸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적용을 해봤을 때 여기에 not이 붙었잖아. 여기 as1급 as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치타는
인간만큼 세게 땅을 박차고 나가지 않는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 수도 있을까? 인간을 주어로 빼서 써도 되는 거예요. 인간은 치타보다 더 세게 땅을 박차고 나간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요 문장만 바꾼다면, 요 문장만. 그렇죠? 아니면 치타를 주어로 할 거라면 치타는 인간보다 더 약하게 땅을 박차고 나간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됐어? 비교급 대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되지 뭔 말인지? 자, 여기는 또 어떤지 볼게요. 자, 낫을 붙였더니 차이가 발생하니까 비교급의 대으로 쓸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 이번에는요. 배수사를 써볼게요. 앞에다가 배수사. 2배, 3배, 4배 배수사를 썼어. 그럼 배수사를 써도 어떨까? 원래 as1급 as는 둘이 비슷하다는 건데 twice나 3times 2배, 3배를 붙였어. 그러면 2배 더 뭐뭐하다. 차이가 또 발생해버리네? 그럼 차이가 발생하니까 역시나 또 비교급의 den으로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as1급 as를 비교급의 den으로 바꿨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똑같은 거야. 왜? 앞에 twice가 있으니까. 이해돼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막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돼. 상식적으로. 2배라는 말이 나온 순간부터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을 수 없잖아. 2배라는 말이 나와도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차이가 발생하는 비교급의 den으로 more steps than 이렇게 써도 당연히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은 즉 치타는 빨리 달릴 수 있다 해갖고 아까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온 거죠. 결국에는 이게 인간의 신체적인 한계 부분을 먼저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죠? 자, 다음 넘어갈까요? 응? 그 땅을 박차고 나간 세기가 낮을수록 왜 속도가 빠르죠?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했었는데 그 내용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다스를 연결했으면 박차고 나간 세기가 높을수록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걸 말하는 거죠? 요 부분 때문에. 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서 벗을 쓴 이유는 이 반대되는 내용이 어쨌든 치타랑 인간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 이제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벗을 쓴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세기랑 걸음수 이렇게 지금 비교한 거잖아. 이렇게 비교했을 때 세기는 얘가 더 세고 얘는 더 약하고요. 걸음수는 얘가 더 많고 얘는 이렇게 되잖아. 그치?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 표로 간단히 정리해 보면은. 그럼 여기서 벗을 쓴 이유는 뭐냐면요. 만약에 여기서 and를 쓸 거라면은 치타는 인간보다 뭐 예를 들어서 둘 다 세기도 약하고 걸음수도 약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세기도 세고 걸음수도 많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벗을 쓴 것 자체는 얘는 적지만 얘는 많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됐어? 그래서 벗을 쓴 거지. 여기에서 이 벗을 쓴 게 이 부분이 인간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벗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둘을 비교했을 때 치타는 얘보다 걸음수가 세기는 적지만 걸음수가 많아.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혹시 이해 안 됐어요? 이게 왜 세기, 이게 뒷내용이 나오는데 미리 말해줄게요. 왜 박차고 나가는 세기가 약할수록 빨라지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도 이제 여기서는 이게 설명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 글 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땅을 박차는 세기라고 해서 지금 이게 지금 혼동이 오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땅이 이렇게 있으면요. 땅을 박차고 나가는 세기가 크다고 한번 보자고요. 그럼 크면은 이렇게 되겠죠. 좀 이거 확대해서 보자고요. 확대해서 우리가 약하면은 그냥 이렇게 걷는 거야. 이렇게 걷는 건데 이게 세게 우리가 딱 하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니까 세기가 세면은 이렇게 되고 세기가 약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됐어? 그럼 세기가 세다는 거는요. 이 공중부양이 되어 있는 이 시간, 이 채공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야. 야, 우리가 이렇게 달리는 거랑 이렇게 달려가는 거를 비교해보라고. 아, 내가 진짜 별쇼를 좋아해. 그거를 비교해보자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가는 게 더 빠르다라고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걸음수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더 이제 나아가는 이제 미는 가속도의 수가 더 많으니까 걸음수가 많을수록 더 빠르다고 얘기하는 거겠죠. 뒷내용은 안 봐서 모르겠어요. 저도 안 봐서 모르겠지만 걸음수가 많다는 거는 이제 이 그 작용 반작용이죠. 사실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이 미는 힘이 이제 더 여러 번이 있으니까 가속도를 더 받으니까 빨라진다. 이걸 얘기하는 거겠고. 박차는 그 세기 자체가 커버리면은 그러면은 얘가 무슨 뭐 치타가 벼룩 마냥 이렇게 뛰잖아. 이러면은 당연히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겠죠. 채공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해돼요? 아직 이해 안 됐어, 동아? 너무 어려운가? 그러니까 저건 이해가 됐는데 저 문장을 왜 저렇게 썼는지 이해가. 왜 벗을 썼냐고요? 왜? 아니 왜 멋이 너무. 국어 이슈. 너 그게 좀 왜 이렇게 짜증나지? 그러니까 지금 동아가 생각하기에 벗을 쓴 이유는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걸 내가 말해볼게. 그러니까 네가 생각한 건 뭐냐면 지금 인간만큼 땅을 세게 박차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치타랑 인간을 비교했을 때 이 속도를 내는 거 있잖아.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타가 더 불리하다라고 네가 생각하니까 헷갈리는 거야. 불리하다고. 불리한 거 아니에요? 불리한데. 불리한 게 아니라니까 방금 설명했잖아. 불리한데 대신에 걸음수가. 아니야. 그게 아니야. 불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벗을 쓴 거 아니냐. 여기가 불리한 거고 여기가 유리한 거니까 벗을 쓴 거 아니냐. 이거잖아 지금 네가 얘기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걸 기준으로 벗을 쓴 게 아니라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만약에 치타가 세기도 세 그리고 걸음수도 많아. 그럼 둘이 한 방향이잖아. 둘 다 얘보다 낫다라는 내용이잖아.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은 그러면 이때는 AND로 연결이 되는 게 맞겠죠. 이때는. 근데 지금 실제로는 어때? 얘는 세기는 약하지만 걸음수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하면서 벗으로 연결돼야지. 왜냐면 둘이 반대니까. 여기서는 치타가 세기가 약하대. 근데 여기 이제 인간이랑 비교했을 때. 근데 뒷내용은 인간보다 걸음수가 많대. 그럼 반대 내용 아니에요? 근데 내가 설명을 잘 못하나? 솔직히 저 동아랑 똑같이 생각합니다. 다음 내용을 볼게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요. 이게 이제 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글 쓴 사람이 저도 제대로 안 썼다는 거에 좀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땅을 더 세게 박찬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게 더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속도를 더 느리게 낼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게 써놨어요. 근데 일단 앞문장을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뒷내용에 따라 아마 달라지겠죠. 뒷내용을 한번 확인해보죠. 뭐 그러면은 만약에 뒷내용이 이게 아니라 이거라면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의견이 이제 맞는 거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처음에 생각한 거는요. 결국 땅을 세게 박찼을 때 이렇게 나아가냐랑 이렇게 되느냐 이 두 개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땅을 박찬다, 이게 히트한다라고 말해갖고 좀 애매하게 좀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땅을 세게 박찬다라는 말이 아니라 뭔가 높이 점프가 돼서 채공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면 그러면 아마 좀 덜 애매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예, 근데 땅을 세게 박찬다라는 게 아니 이렇게 나아가면은 당연히 세게 박차면 탄력을 받으니까 더 빨리 달릴 수 있겠죠. 예, 근데 이거는 저도 좀 뒷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되게 모호하게 써놔갖고 한번 봅시다. 확인해보죠. The problem for humans 인간의 문제점이래요. 그럼 인간의 문제점이 주어니까 문제점이라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속도를 빨리 못 낸다 이거겠죠. 됐어요? 그럼 뒷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대절이 한데 The harder 나왔네? 더 비교급에 더 비교급 나와버렸네? 자 그러면 당연히 중요하겠죠. 역시나 서술용어로. 자 일단 볼게요. 인간들이 땅을 더 세게 박차고 나갈수록 the more time they spend in the air 그들은 공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답니다. 제가 말한 거 나왔네요. 채공 시간이 더 길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은 makes their steps longer 그들의 걸음을 더 길게 만든답니다. 더 길게 만든대요. 그러나 reduces the number of steps they can take 자 그들이 내디딜 수 있는 걸음의 수를 줄인답니다. 됐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땅을 세게 박찰수록 공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냐 이런 차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땅을 세게 박찬다는 것 자체가 보폭을 길게 만들잖아요. 보폭이 길잖아.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은 비교를 해보면은 걸음수가 얘가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지금 아래에다 그린 게. 그렇죠? 이 땅을 세게 박차면은 보폭이 길어지잖아. 그렇죠? 그럼 보폭이 길어진다는 건 결국 뭐랑 똑같아요? 걸음수가 줄어든다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이렇게 가는 거랑 내가 별식을 안 이렇게 가는 거랑 다르잖아요. 보폭의 수가 다르잖아. 걸음수가 달라지잖아.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maximum running speed 여기서 이제 해답이 나오겠네. 최대 달리기 속도는요 is attained 얻어진답니다. When the combination of force 자 그럼 combination이 일단 주어네요. 그러면 조합이라는데 보자. 이거 좀 구문문석이 조금 이상한데 일단 한번 볼게요. A force applied to the ground 그럼 땅에 적용되는 힘 그리고 stride frequency니까 이제 걸음의 빈도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럼 이거 잘못됐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구문문석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force랑 and 기준으로 stride frequency랑 이렇게 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 여기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땅에 가해지는 힘 그리고 그 걸음의 빈도의 조합이래요. 조합이 최적일 때. 됐어요? 그러면 결국 답 나왔네요.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다. 제 말이 맞아요. 제가 한 말이 맞아요. 저걸 봤는데 내 말이 맞는 거지. 저 동감합니다. 세기를 적당히 너무 아니 옵티멀이라는 표현을 썼잖아. 최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면은 세기가 너무 약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세기가 너무 약해갖고 발을 이러고 걸어. 이게 빠르겠냐? 말이 안 되잖아. 그렇다고 해갖고 내가 막 다리를 막 찢어서 이러고 걸어봐. 이게 빠르겠냐? 당연히 아니잖아. 그러면은 내가 땅을 박차고 나가는 게 적당해야 속도가 잘 나온다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은 땅을 박차고 나가는 게 셀수록 속도가 빠르다는 게 아니라고요. 최적이라고 표현했잖아. 최적. 아니 무조건 땅을 박차고 나간 세기가 높고 걸음수가 많을수록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러면 당연히 최적이란 표현을 안 썼겠죠. 둘 다 높일 순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기도 높고 걸음수도 높으면 좋은데 둘 다 높일 순 없으니까. 그 접점을 됐어요. 말하는 거잖아. 나는 아니 근데 왜냐면은 세기가 높으면요 이게 모순되잖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세기가 세다는 거는요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 근데 세기가 세다는 건 뭐라고요? 걸음수가 낮아지는 거라고. 답답해. 맞서 뭐 만든 거야? 왜 이래 오늘? 나 물리 못하나? 왜 이런 거야? 아니 근데 애매이잖아. 여기가 커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확실히 아니 나보다 과학도 못하는 것 같아. 아니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최대 속도를 내려면 세기랑 이걸 안 쓸게요. 내가 이거 다 없앨게요. 이거 다 없애고 세기랑 걸음 수가 적당해야 된대. 드디어 적당해야 된대. 적당해야 된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높다는 게 모순이라는 거야.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은 세기가 높으면요 걸음 수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세기가 세면 이렇게 가니까 걸음 수가 많이 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비교를 해보는 거야. 정말 최저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세기를 제일 약하게 한 버전과 세기를 제일 세게 한 버전을 한번 비교해보자고. 그럼 세기를 제일 약하게 해서 이렇게 걸어. 이 버전이 있을 거고 세기를 세게 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버전이 있다고 해봐. 그러면 둘의 속도가 뭐 이제 여기서 증명된 바는 없지만 둘의 속도가 비슷하다고 한번 가정해보자고. 비슷하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갈 때랑 비슷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자, 비슷하다고 가정했어. 그러면은 얘나 이 1번 케이스랑 2번 케이스 두 개의 중간 지점이 제일 속도가 잘 나오지 않겠냐. 이 얘기하는 거거든. 됐어?
이렇게 가면 이렇게 이게 제일 속도가 잘 나온다고. 됐어요 이제? 이제 됐어 그러면? 아니야 아직 안 됐어? 아 됐어요. 됐어요. 하나 진짜 나가는 게 중요할 것 아 그러니까 결국 아까 앞에서 치타 얘기 나왔던 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뭐가 셀수록 약할수록으로 얘기를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얘기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그렇게 따진다면 처음에 여러분이 이해했던 버전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여러분이 이해했던 아까 요 위로 다시 올라갈게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처음에 여러분이 이해했던 버전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더 타당하겠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더 이해가 잘 되겠다. 자, 봐봐.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요 부분은 유리한 거야. 인간이 유리한 거야. 여기는 치타가 유리한 거야. 됐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럼 여기에서는 치타는 세게 박차고 나가지 못한대요. 인간만큼. 근데 이게 어느 정도가 안 나와서 우리가 지금 애매했던 거거든. 이 세게라는 게 이만큼을 말하는 건지 뭐 이만큼 적당히를 말하는지 안 나와 있잖아. 이래서 이제 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둘을 비교했을 때 인간이 유리한 면이 있지만 치타가 그만큼 보폭이 좁다는 거, 세게 안 나간다는 건 걸음수가 많아진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럼 걸음수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속도가 빠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됐어요 그러면? 됐어? 내가 이래서 앞집이 싫어. 예전에 좀 딴소리인데 예전에 그 올림포스 2에서 어떤 지문이 나왔었냐면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엔트로피랑 이제 그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내용이 잘 기억 안 나는데 엔트로피가 올라갈수록 이제 환경 상태는 안 좋아진다. 뭐 이게 결론이었거든요. 맞나? 반대였나? 아무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맞네요. 엔트로피가 올라갈수록 환경이 안 좋아진다 그랬어요. 이걸 이제 연관짓는 건데 애들은 엔트로피가 뭔지도 몰라요. 저는 좀 고등학교 때 배우긴 배웠는데 엔트로피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게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알아? 막 그딴 막 연력학에 대한 건데 막 그런 지문이 나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직독직해는 되는데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이제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과학하기 싫어. 자 일단 다시 한번 볼게요. Unfortunately, 자 불행하게도 this combination, 이 조합이 있대요. 이 조합이 뭐야? 적당한 걸음수, 적당한 세기의 조합이 있겠죠. 가장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이 조합이 있어요. 근데 이 조합이 또한 depends on 뭐에 의존하냐면 the runner size, leg, length, and other factors that vary among individuals 합니다. 즉, 그 달리는 주자의 사이즈, 그리고 다리 길이, 그리고 다른 요소들이랍니다. 개인들 사이에서 다른 요소들. 됐어? 이런 거에 따라 또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이제 최대 속도를 내려면 세기와 걸음수가 적당해야 되는데 이 접점이 있겠죠. 뭔가 이렇게 그래프로 하면은 뭐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가거나 뭐 이런 뭐 접점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했을 때 그럼 뭐 최대 속도를 낼 수 있는 뭔가 있겠죠. 요 점이 있을 거라고. 근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 달리기 그 주자의 신체 사이즈나 다리 길이나 다른 요소들에도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냐, 어느 정도 타고나야 되는 게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신체적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However,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데 대절이야를요. Human being, 인간은 could probably run, 아마 달릴 수 있을 거래요. 100m 단거리를요. In just over 9seconds니까 약 9초 초반대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9초 초반대로 달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저기 누구냐 우사인 볼트가 9.58초인가 57초인가 그랬었죠. 그러니까 9점 초반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반대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은 9점 초반대에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미래 기술이 will help, 도와줄 거래요. 달리기 선수들이 run even faster, 훨씬 더 빨리 달리도록요. 뭐보다? They do today, 그들이 오늘날 하는 것보다요. 주가 말하는 건 당연히 run이겠죠, run. 그죠? 자, when runners train, 자 주자들이 훈련할 때 그들은
두 개의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As shown here. 여기에서 보여지는 대로 두 개의 방법을 사용한답니다. 그림이 나와 있었는데 그 그림은 참고로 제가 나눠드린 원문에 있습니다. 원문에 보시면은 그 그림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도 있군요. 작게 나와서 잘 보이지 않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기를 조절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땅을 박차고 나가는 세기를 말하는 것 같고, 아래 거는 이제 그 보폭을 이제 좀 걸음수를 많이 하는 이거의 이제 중간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to attain the best performance, 최고의 기록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이거 똑같은 말이죠. 지금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아까 나왔던 요 부분이랑 똑같은 내용이죠. 최대 달리기 속도. 이거랑 최고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같은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should find the optimal combination. 또 나왔잖아. 최적의 결합을 찾아내야 한답니다. stride length and frequency. 보폭의 길이와 걸음의 빈도 사이에서의 그런 조합. 됐나요? 적절한 조합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겠네요. 아까 초반에 나왔던 그 오히려 본문 1에 맨 마지막에 나왔던 문장 때문에 우리가 좀 혼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헷갈릴 부분이 있었어요. 죄송해요. 결국 여기서 본문 2에서 답을 말해줬네요. 뭐라? 이 두 개가 다 센 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절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4족 보행이거나 10족 보행이거나 이런 거라면 모를까.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적당한 그 최적의 그 중간 지점, 그때가 속도가 가장 잘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달리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 본문 3번부터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모의고사 자료는 다음 주 화요일 정도면 좀 빠르게 그 정도면 아마 나올 것 같고요. 워크북이나 이런 거는 사실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그래서 단어장과 자습서는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내지 수요일 정도면 완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상으로 지금 딱 맞거든. 일정상으로는. 지금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첫 주 지금 내신 대비를 했는데 다음 주에 이제 세 번째 수업이잖아요. 월요일 날. 그럼 그때 교과서 딱 마무리가 되겠고, 그리고 금요일 날에 모의고사를 바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전에 이제 작업이 완성될 테니까. 여러분께서 저한테 해주셔야 되는 건 당연히 어느 부분이 나오는지를 이제 만약 학교에서 말해준다면 저한테 바로 좀 전달을 해주는 거. 요것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고생하셨고 테스트 다 보셨으면은 저한테 검사 받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가시면 됩니다. 뒤에 좀 꺼줄래?